제가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성민아, 너 제정신이냐? 대출을 받았다고? 너 지금 직장도 없고 신용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성민이는 마지못해 고백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명의를 좀 썼어요. 엄마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시작했어요. 엄마도 알다시피 제 이름으로는 안 나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내 허락도 없이. 성민아, 너 진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짓인지 몰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이해는 하고 하는 소리니? 성민이는 제 화난 목소리에 움찔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투자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엄마한테 손해 가는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민아, 손해가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니? 내가 지금까지 부모 재산만 기대고 살더니 이제는 내 이름까지 써먹는구나. 성민이는 제 말을 듣고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엄마는 항상 저한테 뭐라 하시면서 정작 제가 성공할 기회는 안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나는 잘 나가고 막내는 유학 갔으니까 상관없지만 저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성공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기회를 다 걷어찼던 거야. 나는 너를 믿고 가게를 물려줬고 돈도 주고 기회도 줬어. 그런데 내가 뭘 했니?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내가 피해자인 척하지 마라. 성민이는 제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진짜 저를 끝까지 무시하시네요. 좋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 다 해볼 테니까 엄마는 신경 끄세요. 저는 성민이의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혼자 해보겠다니 두고 보자. 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해라. 내가 내 이름을 쓴 이상 난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너랑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생각은 없으니까 각오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드님이 사연자 김영심님 몰래 대출을 받아서 사용한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된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인 김영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세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동안 손님들이 저희 집 된장찌개를 찾아주셨고 힘들어도 보람 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가게를 둘째 아들 성민에게 물려줬는데요.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제게 이런 배신을 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도 되고 공감도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엔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남편이 농사일을 했고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손을 놀릴 틈 없이 식당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음식이 남아서 속상했고 손님이 많으면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해서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손수 만든 된장찌개가 유명해지면서 단골 손님이 생기고 주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 덕분에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았죠.
아이들은 3명인데요. 첫째는 딸이고 둘째와 막내는 아들입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성실해서 늘 저를 도와주려고 했고, 막내는 워낙 독립심이 강해서 어릴 적부터 유학을 꿈꿨습니다. 문제는 둘째 성민이에요. 성민이는 어릴 때부터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으려고 하더니 커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책임감이 부족해서 부모인 제가 늘 마음을 졸여야 했죠.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성민이가 철이 들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병원으로 떠난 뒤 가게를 이어가며 혼자 남은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한 번도 제 몸이 아프다고 말해본 적 없고 제 기분이 나쁘다고 티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아이들 잘 되기만 바랐어요. 그래서 식당 일을 물려줄 때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큰딸은 이미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고 막내는 유학 중이라 가게를 물려받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민이가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성민이는 부모 마음을 이렇게 후려칠 줄 아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가게를 물려준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손님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 주인이 불친절하다. 가게가 관리가 안 된다. 등등 온갖 험담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분명 성민이가 처음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고 저도 그 말을 믿고 응원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짐은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한 번은 손님이 전화를 해서 식당 주인이 손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성민이는 친구랑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손님은 한쪽에서 눈치를 보며 음식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제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투가 아니라 딱 잘라 말했어요. 성민아,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손님이 저렇게 기다리는데 너는 여기 앉아서 뭐 하니? 성민이는 대답 대신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잠깐 부대찌개 올려놓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잘 맞춰서 음식 나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가 가게를 계속 망치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손님은 그냥 오는 줄 아냐? 내가 이 가게를 어떻게 키운 줄 알고 이따위로 하고 있는 거냐? 성민이는 제 말을 듣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대꾸했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옛날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이제는 저한테 맡기기로 했잖아요. 내 방식대로 할 테니 신경 끄세요. 그 순간 제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래도 가게를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며칠 동안 다시 나가서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민이는 보란 듯이 가게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손님 응대부터 음식 준비까지 도맡아 하게 된 거죠. 하루는 손님이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인이 아들로 바뀐 다음에 가게가 엉망이 됐다고 들었는데 다시 이젠 어머님이 직접 나와서 다 하시네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손님 앞에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성민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민이랑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제가 그냥 참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제가 성민이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가게 메뉴를 싹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제 평생을 바쳐 만든 된장찌개를 없애고 새로운 메뉴를 넣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성민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된장찌개가 이 가게의 대표 메뉴야. 손님들이 여기 오는 이유가 그건데 그걸 없앤다고? 성민이는 제가 못 알아듣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누가 된장찌개 먹으려고 식당에 오겠어. 다들 인스타에 올릴 만한 예쁜 음식 찾는 거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평생 가게를 지켜온 대표 메뉴를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인스타가 뭔지는 알겠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도 알겠는데 갓기는 이 시대에 따라가다가 본질을 잃으면 끝장난다는 건 모르니? 이 가게는 맛으로 평가받는 곳이지. 예쁜 사진 찍는 데가 아니야. 성민이는 제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렇게 받아치더군요. 엄마,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다니까. 요즘 사람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랑 비주얼이 더 중요해. 이거 바꾸지 않으면 곧 망할 거야. 그러니 저한테 허락을 해달라고요? 그때 성민이 눈빛이 정말 싸늘했어요. 저는 그 순간 성민이가 이 가게를 자기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이 가게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해서 일군 곳이야. 내가 진짜 주인이 되려면 적어도 그 가치를 지켜야 하는 거야. 성민이는 그 말을 듣고 도리어 화를 내며 테이블을 쾅 치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가 계속 하시든지 나는 관둘게요. 저는 성민이가 진짜 나가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저를 위협하려고 저러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그만두면 뭐 할 건데? 친구들이랑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준비 중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니, 가게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녀석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걸까요? 성민이는 가게에서 나온 뒤 며칠 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성민이 대신 가게를 혼자 운영해야 했고, 덕분에 손님들의 불만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된 상태로 소파에 눕기 일쑤였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성민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온 성민이는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새로 차릴 가게에 투자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헛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되물었더니 성민이는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엄마도 알잖아요. 된장찌개로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거. 내가 새로 차리는 가게는 트렌드에 맞춰서 제대로 성공할 거니까 이번엔 투자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성민아, 내가 장난을 하는 거냐? 너한테 가게를 물려줬더니 그걸 말아먹고 이제는 돈까지 달라고? 얘가 무슨 ATM 기계로 보이니? 성민이는 대답 대신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진짜 사고방식이 너무 구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했잖아.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 순간 제가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성민아, 너는 시대가 바뀌는 동안에 너 자신은 변한 게 없더라. 손님이 뭘 원하고 주인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배웠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너는 그저 핑계와 남 탓으로 내 실패를 덮으려고 할 뿐이야. 성민이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게는 제가 다시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민이는 다음날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고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민이는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잔뜩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내가 어제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하는데 이번엔 꼭 들어주셔야 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달라지기라도 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일부러 무심하게 대답했죠. 뭘 또 말하려고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줄 돈은 없어. 성민이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더 굳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무시하잖아요. 누나는 알아서 잘 사니까 괜찮고 막내는 유학 갔으니 대단하고 왜 저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공평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줄 아니? 누나는 자기 힘으로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 잡아서 부모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어. 막내는 내가 힘들게 번 돈 한 푼 보태준 적 있어? 걔는 자기 돈으로 유학 가서 자기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너한테는 가게까지 물려줬는데 지금 와서 또 뭘 더 해달라는 거야? 성민이는 그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도와줘야죠. 저는 시작이 늦었으니까 누나나 막내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엄마가 나를 정말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번엔 제 편을 들어줘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성민아, 내가 지금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걸 후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니? 내가 지금껏 내가 철들기만 기다리며 참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이제 와서 더 도와달라니 그런 뻔뻔함은 어디서 배우는 거니? 성민이는 제 말을 듣고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드디어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끝까지 안 들어주겠다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가게를 제 앞으로 해주세요. 저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그 순간 제가 순간 멈춰 섰습니다. 가게를 내 앞으로 넘기라고? 성민아,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을 보고도 내가 너한테 가게를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주인이 되면 가게가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하구나. 성민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제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 시대를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야 가게가 살아남는다니까요. 저한테 가게를 주시면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해볼게요. 제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어요. 성민아, 내가 가게를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뭐니? 손님들은 너 불친절하다고 떠나가고 주변 상가 사람들은 너 험담하느라 바쁘다. 그런데 그 가게를 내 앞으로 넘겨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말해봐라. 성민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나한테 기회를 줘봐요. 제가 못하면 그때 다시 엄마가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습니다. 성민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니? 부모가 자식한테 기회를 줄 때는 그 기회를 망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난 너한테 그 믿음이 없어. 성민이는 제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순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제 기대를 배신하기로 작정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성민이는 여느 때와 달리 제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치도 없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싶어 긴장을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짜고짜 앉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뭘 도와달라는 건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느낌이 오더군요. 성민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 입에서 뱉는 말을 듣고 내가 무슨 반응을 할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찾아온 걸 보면 내 생각은 이미 정리된 모양이구나. 한번 말해봐라. 어디까지 해달라는 건지. 성민이는 제가 싸늘하게 받아치자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당당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대출 좀 받아서 도와주세요. 그래야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칼을 내려놓고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성민아, 내가 널 그렇게 못 가르쳤니? 어쩜 내 머릿속엔 부모 재산을 내 것처럼 여기는 생각밖에 없냐. 성민이는 당황하지도 않고 태연히 말했어요. 엄마는 제가 가게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벌 줄 모르는 줄 아시겠지만 그건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자본이 부족해서 이렇게 힘든 거지. 집 대출금으로 도와주시면 제대로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환경이 안 맞는다. 성민아, 환경 핑계대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꼴을 못 봤다. 내가 이러고도 나한테 도움을 바라는 거냐? 내가 이 집 내놓을 리 없으니까 그런 말은 애초에 꺼내지도 마라. 성민이는 그제야 성질을 내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엄마는 진짜 한 번도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죠? 누나는 엄마 돈 안 쓰고도 잘 살고 막내는 유학 가서 잘 나가니까 신경도 안 쓰면서 왜 저한테만 이렇게 엄격하세요? 저는 이제까지 엄마가 맡겨준 가게 하나로 미천 없이 살아야 했는데 그것도 다 엄마가 간섭해서 제대로 못 해봤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입장에 어쩌고? 너만 힘들었니? 누나는 본인 힘으로 자리 잡았고 막내는 스스로 벌어서 유학비 댔어. 근데 넌 가게 맡겨줬더니 그걸 말아먹으려 하고 이제 와서 집까지 대출해서 달라고? 성민아, 이건 내가 엄마로서 하는 말이다. 너는 자식 노릇도 못하는 주제에 부모 탓만 하고 앉아있니? 성민이는 제 말에 더 화가 난 듯 고개를 휙 돌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성민이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걸 보니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끌려다니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미야, 너 잠깐 시간 있니? 내 동생이 이제는 집까지 대출받아서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큰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성민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 같아요. 제가 내려가서 성민이하고 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그날 저녁 수미가 집으로 왔습니다. 수미는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성민이를 불렀어요. 성민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성민이는 그 소리에 방에서 나와서 대충 눕는 자세로 소파에 앉더군요. 수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가게 망친 건 그렇다 쳐. 근데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니? 성민이는 누나를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누나는 엄마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나는 다르다고. 누나는 회사 다니고 돈 잘 벌잖아. 나는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시작도 못 하겠어. 수미는 성민이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야.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사람들은 너처럼 생각 없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지 않아. 엄마가 얼마나 너를 믿고 기다렸는지 내가 알기나 하니? 성민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굴렸습니다. 수미는 제게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더는 성민이한테 뭐 안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한테는 뭐를 줘도 답이 안 나오는 애야.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민이를 더 끌어안고 있어봤자 제 상처만 깊어질 거라는 걸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민아, 내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해라. 가게며 집이며 아무것도 내 앞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더는 내게 그런 요구하지 마라. 성민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던 성민이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들어온 터라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성민이가 그 늦은 시간에 온 걸 보니 무슨 일이 또 터졌겠구나 싶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성민이가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그냥 들어주셔야 해요. 제발 이건 거절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부터 고르며 대답했어요. 또 뭘 요구하려고 그러니? 너 지난번에 나한테 집 얘기 꺼냈다가 혼난 것도 잊었니? 그래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 성민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 부탁이에요. 제가 요즘 투자 얘기를 듣다가 너무 좋은 기회를 하나 발견했어요. 엄마가 저 대신 보증만 서주시면 그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성민아, 너 이제는 집도 가게도 안 되니까 보증으로 넘어가냐? 내가 너를 낳은 게 죄라면 죄겠지만 내 재산까지 내 허튼 짓에 날리려고 낳은 건 아니거든. 성민이는 제 비꼬는 말을 듣고는 발끈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저를 못 믿어요? 저는 누나처럼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성공하려면 이런 기회라도 잡아야 한다고요. 이번만 들어주시면 진짜 2번 다시 부탁 안 할게요. 제가 성민이의 말투에서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차분히 대답했어요. 성민아,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내가 뭘 하겠다는 건지 제대로 알고는 하는 말이니? 그 투자라는 게 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봐라. 성민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핫한 사업이에요. 친구들이랑 시작하는 건데 초기 자금만 마련되면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요. 근데 제가 신용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엄마가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성민아, 너 그 친구들이랑 제대로 된 계약이라도 맺고 시작하는 거니? 아니면 그냥 말로만 믿고 뛰어드는 거야? 내가 말하는 투자라는 게 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성민이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대꾸했어요. 엄마는 항상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뭐든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성민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성민아,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너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잖아.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것도 없으면서 도전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성민이는 제 말에 더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을 주라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전 진짜 끝이에요. 엄마는 저한테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제가 엄마 자식이 맞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내가 진짜 내 자식인지 나도 헷갈릴 정도로 지금 내 태도가 엉망이야. 자식이면 부모를 챙길 줄 알아야지. 부모 재산만 탐내는 게 자식이냐? 내가 너한테 엄격한 건 내가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성민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제 앞에서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좋아요. 엄마가 끝까지 안 도와주겠다 이거죠? 그럼 저도 방법이 있으니까 두고 보세요. 그 말을 남기고 성민이는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성민이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걸 보며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어디로 가고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미가 말해주길 성민이가 친구들하고 함께 사업을 시작을 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이것저것 사업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면서요. 문제는 제가 알기론 돈 한 푼 없는 애가 그걸 할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야 성민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했을 거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그리고 성민이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단호하게 이 아이의 잘못된 길을 막아야겠다는 각오로요. 성민이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곧바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성민아, 너 지금 어디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당장 만나자. 성민이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뭐 하러 만나세요? 엄마랑 대화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는 거다. 내가 좋게 말할 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성민이는 한참을 뜸 들이더니 마지못해 말했어요. 좋아요. 어차피 엄마도 알아야 할 테니까. 약속 장소에서 만난 성민이는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더군요. 성민아, 내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솔직히 말해봐. 내 친구들이랑 시작했다는 사업, 그 돈 어디서 구했니? 성민이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엄마가 보증서 주지 않으니까 제가 알아서 해결했어요. 대출 좀 받고 친구들한테도 조금 빌리고. 뭐 그렇게 됐어요. 제가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성민아, 너 제정신이냐? 대출을 받았다고? 너 지금 직장도 없고 신용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성민이는 마지못해 고백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명의를 좀 썼어요. 엄마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시작했어요. 엄마도 알다시피 제 이름으로는 안 나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내 허락도 없이. 성민아, 너 진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짓인지 몰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이해는 하고 하는 소리니? 성민이는 제 화난 목소리에 움찔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엄마한테 손해 가는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민아, 손해가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니? 내가 지금까지 부모 재산만 기대고 살더니 이제는 내 이름까지 써먹는구나. 성민이는 제 말을 듣고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엄마는 항상 저한테 뭐라 하시면서 정작 제가 성공할 기회는 안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나는 잘 나가고 막내는 유학 갔으니까 상관없지만 저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성공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기회를 다 걷어찼던 거야. 나는 너를 믿고 가게를 맡겨줬고 돈도 주고 기회도 줬어. 그런데 내가 뭘 했니?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내가 피해자인 척하지 마라. 성민이는 제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진짜 저를 끝까지 무시하시네요. 좋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 다 해볼 테니까 엄마는 신경 끄세요. 저는 성민이의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혼자 해보겠다니 두고 보자. 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해라. 내가 내 이름을 쓴 이상 난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너랑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생각은 없으니까 각오해라.
성민이는 제 말에 잠시 얼어붙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너지는 꼴 엄마도 같이 보게 될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끝까지 믿고 싶었던 마음이 성민이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성민아. 너도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들었지? 내가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날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밝혀야겠어. 그리고 그 후로는 내가 뭘 하든 나한테 기대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성민이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정말 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홀로 남아 눈물을 참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요. 제가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간 이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성민이와의 대화를 정리한 후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성민이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너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동안 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무모한 일을 벌였다니. 변호사는 제 말을 다 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자녀분이 사용한 대출 금액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선생님이 피해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해자라는 말이 얼마나 쓰라린지 몰랐어요. 제가 자식을 키우며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이게 더 뼈아팠습니다. 피해자라니, 내가 내 자식한테 피해를 입다니.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분이 어떤 계약에 연루됐는지, 대출금 상환은 가능한지 모두 명확히 해야 해요. 신고를 망설이신다면 나중에 더 큰 후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고라니, 부모로서 자식을 법적으로 고발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머릿속에 맴도는 다른 한편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막지 않으면 결국 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 감당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제 결정을 듣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이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는 건 성민이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한동안 성민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성민이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들은 대체 어떤 녀석들이기에 우리 집안까지 끌어들여 이런 상황을 만든 걸까요? 그래서 수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미야, 성민이랑 같이 사업한다는 친구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 걔들이 대체 누구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알아야겠다.
수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엄마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성민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도울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출 관련 서류가 준비되고 수미는 성민이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미가 가져온 소식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성민이 친구들은 이미 몇 차례 비슷한 사기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전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수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성민이 친구들이 한 일이에요. 여기 피해자들 후기만 봐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성민이는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한테 엮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민이는 그냥 사업이 아니라 사기판에 들어간 거였군요.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성민이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했는지, 왜 제 이름까지 써가며 대출을 받았는지, 저는 바로 성민이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 성민이가 어떤 반응을 하든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성민이를 만나러 가는 길,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성민이를 다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아이가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 아이가 진짜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성민이를 다시 만난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성민이는 여느 때처럼 늦게 나타났고 얼굴에는 이미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성민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니? 성민이는 제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요. 제가 돈을 빌려서라도 성공해 보려고 한 건데 엄마는 왜 자꾸 저를 막으려고만 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막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으니까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거야. 성민아, 내가 여긴 사람들, 내가 투자하겠다는 사업이 뭔 줄 아냐? 얘가 믿고 돈 맡긴다는 친구들이 사기 전과자들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 성민이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수미가 조사한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내가 믿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이 여기 다 있어.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다 적혀 있어. 내가 말한 그 기회라는 게 이런 거야. 성민이는 그 자료를 보더니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친구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한 건데 왜 엄마는 저를 끝까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의심. 성민아,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토록 어리석게 굴면 그들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되는 거야. 너 대출받은 돈 전부 그 친구들한테 이미 줬니? 성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진짜로 잘못했어요. 근데 이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다 돌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단계별로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직 다 주진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민아, 이번엔 안 돼. 내가 더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야.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순간부터 선을 넘었어.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이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남아있는 돈은 절대로 그 친구들한테 보내지 말고 대출부터 갚는 게 좋을 거다. 성민이는 제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래요? 엄마가 날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 자식인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고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자식을 신고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근데 내가 지금 한 짓은 자식이 부모한테 할 짓이 아니야. 나는 내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생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 성민이는 제 말을 듣고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더는 참지 않겠어요. 저도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참아왔던 걸 다 털어놓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엄마한테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경찰한테 다 얘기해. 근데 내가 진짜로 잘못한 건 법 앞에서 명백히 밝혀질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도 내가 너를 위해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성민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혼자 앉아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이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나 성민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성민이와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변호사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수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미야, 엄마가 신고했어. 내 동생이 이번 일을 통해서라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 수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성민이는 과연 제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민이와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한 이후 저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가 접수되었고 성민이가 한 대출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엄마가 날 신고하면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마지막 인연까지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문자를 보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 한편에서는 미안함이 올라왔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미안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성민이가 지금 해야 할 건 반성이야. 나를 협박할 자격은 없어. 그래서 성민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성민아, 내가 이 선택을 한 건 내가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야. 내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을 진다면 그때는 나도 다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협박으로 나를 흔들려는 건 통하지 않아. 내가 뭘 하든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민이를 만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성민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는 성민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경찰에 연락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내가 정말 모르겠니? 내가 한 짓을 바로잡지 않으면 내 인생뿐 아니라 얘 인생도 엉망이 된다는 걸 내가 모른다면 이제라도 배워야 해. 성민이는 분노에 차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며 몰아붙이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해? 성민아, 내가 너를 이해해왔던 시간이 몇 년인데? 얘가 가게 말아먹었을 때도, 집 내놓으라고 했을 때도 내가 참으면서 너를 기다려줬어. 근데 내가 그 시간을 다 배신하고 이렇게까지 만든 거야.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성민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고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저를 설득하려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면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봤니? 성민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경찰 조사받고 엄마 이름으로 빌린 돈도 어떻게든 갚을게요. 친구들이랑도 다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엄마가 나를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성민이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도와달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내 도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책임지고 정리하는 거야. 그게 끝나기 전에는 너한테 어떤 도움도 줄 생각이 없다. 성민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군 채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반성할 날이 오기는 할까? 아니면 끝까지 저를 이용하려고만 할까?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단호해지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성민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로 가도록 돕는 일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민이가 집을 나가고 나니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인다는 게 맞는 일일까 하는 자책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내릴 때 이미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며칠 후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성민이는 연락을 받자마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전처럼 분노에 찬 얼굴도 아니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제가 진짜 다 망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의 후회가 진심처럼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또 다른 속셈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로 깨달았다면 이제 말로만 후회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해. 경찰 조사받는 것도 내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는 것도 다 내 몫이야.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친구들한테도 발을 빼겠다고 말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고, 경찰에 가서 조사받는 것도 겁나요. 저는 성민이의 두려움을 이해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무서운 건 당연해. 하지만 내가 지금 이걸 끝내지 않으면 평생 그 두려움에 매달려 살게 될 거야. 친구들이 뭘 하든, 내가 경찰에서 어떤 대답을 하든, 이 모든 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이제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마주해라. 성민이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조사받으러 가고 친구들한테도 정리하겠다고 말할게요. 근데 엄마, 저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이랑도 연 끊고 경찰 조사까지 받으면 저 진짜 혼자 남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부모로서 이 아이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에 휘둘리면 결국 성민이는 다시 제게 기대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혼자 남는 게 두렵다면 그걸 이겨내야 해.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 정도야. 조사받고 난 뒤에 다시 찾아와라. 그때 내가 진짜로 반성했다는 걸 느끼면 나도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볼게. 성민이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성민이가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또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성민이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가득했고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엄마, 저 조사받으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사기에 휘말릴 뻔했는지,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웠는지도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의심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성민아,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성민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일자리라도 구해서 진짜로 갚아나갈게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천천히 갚아나갈게요. 더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엔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성민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 성민아.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라면 이제부터 보여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는 내가 스스로를 바로잡는 데까지 지켜볼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달라졌다고 믿게 된다면 그땐 다시 손을 내밀어 줄지도 모르지. 성민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속으로는 계속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말이 아닌 행동으로만 판단하겠다고요. 성민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더는 이 아이의 잘못을 덮어주는 부모로 살지 않을 겁니다. 성민이는 경찰 조사 이후로 더 이상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성민이가 정말로 변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해 그러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성민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요즘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작은 공장에서 사람을 뽑는다는데 저 같은 사람도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가 직접 일을 찾으려고 한다는 말은 반가웠지만 과거에 거짓말이 너무 많았던 터라 쉽게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진심이라면 가서 부딪혀봐. 공장이든 어디든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걸 보여주면 받아주는 곳도 있을 거야. 성민이는 네, 알겠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몇 주 동안 성민이와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지만 저는 더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민이가 자립하려면 제가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또다시 그 아이를 의존하게 만들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성민이가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헌옷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조금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공장에서 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진짜로 일을 시작했다니. 제가 물었습니다. 성민아, 뭐라도 배울 수 있겠니? 성민이는 피곤한 표정 속에서도 어렴풋한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네, 엄마. 아직은 허드렛일 위주지만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사장님도 저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성민이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거기서 잘 배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점점 늘려가면 돼.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돈 벌기 시작하면 엄마 이름으로 대출 받았던 것도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제가 이렇게 늦게 정신 차려서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담히 말했어요. 성민아,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내가 알아야 해. 지금부터는 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내가 내 진심을 믿게 해주는 건 내 몫이야.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은 더 이상 큰 말다툼 없이 끝났습니다. 성민이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진짜로 변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순간을 모면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짐했습니다. 성민이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제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도움을 주는 것과 모든 걸 떠맡는 건 다르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성민이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에요. 많이는 아니지만 여기서 조금 떼어 엄마한테 갚는 첫 돈이에요. 봉투 속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고생해서 번 돈이라는 걸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이 돈은 내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이야. 성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봉투를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진짜로 변하려고 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보여드릴게요. 그 말이 이번엔 정말로 진심이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성민이를 멀찍이서 지켜보며 그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바로잡는 과정을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민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로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이든 좋으니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